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11월 21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방송이 늦었어요. 제가 이 작업을 좀 했는데 작업이 좀 잘못돼가지고 그거에 몰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는데, 자,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는 강타가 여전히 최고의 적중과 최고의 예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드렸는데요. 자, 지난주에 환상적인 중국배당 적중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A급 준매인 999 적중을 기억하시는지요? 자, 엊그제 제가 불패의 바람에 마추픽추, 자, 복승식 264.6배, 쌍승식이 1181.1배, 자, A급 준매인으로 부산경마를 멋지게 적중을 시켜드린 데 이어서 지난주에도 여전히 A급 준매인 승부 단통 적중을 했습니다. 3번 샤프 아메리칸의 10번 시크릿 나인. 제가 10번 시크릿 나인을 UCC 방송 시간에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 마피를 놓고 승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3번 샤프 아메리칸을 때렸는데 복승식이 39.3배에 쌍승식이 55.2배. 요거 단통 적중이었습니다. 39.3배 단통 A급 준매인으로. 또 그 이전에 제주경마 또 A급 준매인 승부처 무한지대. 제가 또 UC 시간에 무한지대라는 마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김대영 기수가 왜 말을 잘 타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던 경주예요. 그래서 영주신비와 함께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6번 마인드까지도 추천을 드려서 3복 승식이 무려 139.2배가 나오면서 하루에 A급 승부를 2개나 연장으로 적중을 했고, 또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였죠. 포에버킨의 3번 하이유레카 적중을 시켜드렸고, 또 1호 경마에서는 A급, 또 1호 오전장에 조용한 승부처로 해서 닥터와이의 6번 브라이언이라 마피를, 6번 브라이언이라 마피를, 닥터와이의 6번 브라이언을 복승식 6.1배, 쌍승식 10.2배 단통 적중을 시켜드렸고, 또 36.9배, 또 부산경마, 부산 교차에서 중배당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9번 신앙의 7번 브루시에라, 복승식 23.0배, 쌍승식 36.9배. 자, 이게 이제 다 부산 1호 경마 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1호 마지막 끝장 승부처에서 이 금소목을 축으로 놓고 엄지손가락을 단통으로 때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26.8배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드렸고, 쌍승식은 62.4배가 나왔고, 여기에서 이제 4번 파워앤 스피드를 가져가서 3복 승식이 무려 57.2배를 단통 적중을 시켜드렸던 강타였습니다. 그 외에도 금토일 일요일 경주회 때 모두 퍼펙트 적중을 시켜드렸고, 바오덕이 소나타전, 가든파티, 3복 승식 24.9배를 역시나 적중을 시켜드리면서 이래저래 지난주에는 굉장히 잘한 한 주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전반적인 토요경마 편성 자체의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주 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출주 수가 굉장히 많이 늘면서 전반적으로 월말 경마로 지나가고 있고, 지금 2015년이 40일 남짓 남아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연말 경마로 가게 되면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어렵을 수밖에 없고, 또 출주 수도 누적된 마필들이 계속적으로 출전을 하면서 또 출주 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런데다 기온차, 일교차가 더 심한 겨울철로 접어들기 때문에 동절기 경마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배당이 많이 터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배당이 점점 많이 터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계속적으로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제는 월초, 월말, 월중이라는 개념이 없이 연말로 가면 갈수록 경마는 점점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시작이 이번 주부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토요경마는 전반적으로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고, 그로 인해서 알토란 같은 중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자, 토요일 또 제주교차도 비교적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 아니냐. 대끼리는 일단 하루에
두세 개밖에 안 나오니까 대끼리를 때리는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외에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월말 경과, 연말 경과는 그게 포인트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제 1경주부터 심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전력 매석의 신바들로만 짜여져 있는 편성. 한 마리만 딱 추천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9번 천경이란 마필입니다. 자, 첫 번째 주행검사는 진입불량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고요. 두 번째 주행검사 때 초반에 꾹 잡고 나옵니다. 초반에 꾹 잡고 나오는데도 오토매틱 선행 능력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선두권을 모색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중반에도 가만히 잡고도 탄력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걸음은 굉장히 좋아. 굉장히 좋은데 문제가 있다면 마체가 410kg도 안 되는 작은 마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일 아무래도 체중이 늘어야만, 계속적으로 체중이 늘어야만 베스트의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서 당일 체중 체크 시 체중이 줄어들면 안 되고 체중이 늘어났을 때 베스트의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아무래도 체중이 적은 마필이기 때문에 조교량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교로 가는 마필이 아니라 그야말로 조시로 가는 마필이라죠, 말씀을 드리면서 9번 청경은 어찌됐든 1000m 경주이고 전력 미숙의 신마들 간의 일전이라면 충분히 읽어줄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2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토요제 2경주임에도 불구하고 출전수가 몇 두예요? 무려 총 14두가 되는 어마어마한 출주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제가 보는 경주에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안쪽 게이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2번이 희망 포인트가 괜찮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죠. 자, 아직까지는 선행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편성 자체가 사실상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8번 엘리트 퀸, 그 다음에 7번 지상비행, 1번 골드데이, 그 다음에 13번 더블 스틸, 이런 마필들이 엇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런 마필들이 선전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 마필들 간의 선행 경합으로 인해서 자체 1200경주이지만 중반에 가서 몰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전반적인 편성 자체를 봤을 때는 조금은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일단 이번 희망 포인트는 좋게 봅니다. 마필 자체가 1500만원짜리 마필인데, 데뷔 이후 두 번의 경주에서, 데뷔전에서는 뭐 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지난번 경주 때는 종반 탄력 충분히 발휘를 했고, 초반 순발력도 조금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행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걸음발 하나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마필이다. 자, 그래서 이번 경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여기서 2번 희망 포인트가 이번 경주에서는 직전 대비 초반 순발력을 조금 더 끌어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것이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선행력과 추임력이 일정하게 동시에 발휘가 됐다면, 이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파워감이 많이 보강됐기 때문에 차후 경주에서는 더 능력을 끌어낸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희망 포인트가 순발력은 부족하지만 중반 탄력만으로도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여기서 숨어있는 보병마 하나를 제대로 된 단통으로 때려서, 자, 이 경주이지만 중배당 단통으로 한번 멋지게 상황을 한번 연출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노림수의 마필이 한두가 있어요. 노림수의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단통으로 때릴 겁니다.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훈련 상태도 그야말로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는 마필들. 딱 3두가 있는데 앞장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선입 추입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바닥 추입마들이 날라올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자 중매당 단통으로 자 토요제 이경주 확실하게 자 근간에 첫 번째 선거처는 강타의 적중률이 90%가 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ARS 올리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정한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에 착안을 해서 들으실 분들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야 똥냐부리까지 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뭐 욕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안 들어서 내가 돈 잃겠다는데 뭐 저도 뭐 그런 분들을 뭐 돈을 따게 해드릴 이유는 없는 거니까 어찌됐든 본인들이 우러나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토요제 3경주가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고 이변 송출이 가능한 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배당이 와장창 터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경기는 6번 성원마루가 선행을 갈 수 있겠지만 전형적인 선행마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끝까지 버팅겨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필들이 가장 좋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워낙에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13번 오피드라고도 좋습니다. 오피드라고도 좋고 6번 성원마루도 괜찮습니다. 6번 성원마루도 괜찮은데 일단 13번 6번 막건이 사실상 좋기는 하지만 이 막건이 이 연대가 성립되는 막건이라서 6번 14번으로 안 들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똥탕을 튀기거나 이변을 연출할 수 있는 마필이 하나가 포진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 마필이 도대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자, 그 마필을 찾는 것이 이번 경기를 푸는 해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마필들에게 기본적으로 점수를 줄 것이냐인데 제가 여기서 한 마리를 한번 추천을 드려보죠. 자, 2번 프렌치킹이라는 마필입니다. 제가 2번 프렌치킹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어요. 요 마필이 사실상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완전히 생바닥을 때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패턴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다카시가 기승을 하면서 전혀 능력 발휘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번 경주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지금 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경주에선 이번엔 승부가 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자, 그리고 초반 순발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저는 한번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 이번 프렌치킹의 이변 가능성 충분히 놓고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6번 성원마루하고 14번 오피드라고와 능력상으로 우위를 보여주는 경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노리는 마필은 이번 프렌치킹의 이변 가능성, 배당 가능성 놓고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토요제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빠바바바바바바바. 자, 이번 경주는 누가 팔릴까요? 누가 팔릴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고 싶은 경주인데 누가 팔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팔리든 저는 상관이 없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노림수를 갖고 노려보는 마필은 8번 지상라본입니다. 제가 이거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 마필인데 제가 한번 가르쳐드릴게요. 사실 이게 뭐 100%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기수가 바뀌기만을 아주 그냥 기다렸던 마필입니다. 원효일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원효일은 지금 약간은 안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정면 승부를 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수가 바뀌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드디어 문성호 등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승부를 안 할 이유도 없고 또 예전에 이 마필을 기승을 해서
예, 문성호가 기승을 해서 2차로 온 지도 있습니다. 이미 저는 이 마필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필의 능력도 시동만 걸면 바로 올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편성 자체가 빠른 편성이라면 지상낙원이 안 됩니다. 하지만 빠른 편성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취입력은 어떠냐? 괜찮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번 지상낙원이 이 편성에서 무조건 올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메인 승부처 중배당 단통으로 확실하게 제대로 된 적중으로 자, 폼을 한번 제주경마에서 멋지게 열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있게 적중할 수 있는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주주수가 총 14주가 출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통 공략도 가능한 경주이고 이변이 가능한 마필도 1두 정도만 가져가면 무난히 적중이 가능한 경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1번 동천가입니다. 동천의 가이. 항상 데뷔전에서는 선행력을 끌어내면 취임력이 이렇게 하강을 하고 이렇게 되는 패턴이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런데 선행력을 끌어내면 당연히 취임력이 하강을 해야 되는데 같이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선행력과 취임력이 일정하게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것은 이게 뭐야? 파워, 스트롱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완벽하게 들이찬 놈이기 때문에 일정한 능력을 끌어내고 있다. 이 얘기는 능력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일본 동천의 가이가 바로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자, 이번 편성에서 뭐 묻지마 대가리로 자, 인정을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편성은 죽던 살던 간에 뭐를 놓고 때려야 된다? 1번 동천의 가이를 놓고 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여기 뭐 단통은 2번이 드라마틱 데이라는 마필이죠. 뭐 1번, 2번 막군이 총 14점은 출전을 하지만 거의 뭐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기 때문에 삼복승마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예요. 삼복승마가 어떤 마필이 될 것이냐. 그 부분만 몰두를 하면 되는데 자, 어쨌든 시간 관계상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뭐 1번을 놓고 때려야 되는 경주고 1번이 가장 입상권에 근접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갑니다. 일단은 능력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이번 한라이오로가 제일 센 말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즈라는 표현을 여기다 써야 됩니다. 자, 아직도 선행력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고 아직도 또 취임력도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근간 3번의 경주, 특히나 9월 19일날 경주에서 보여준 7,000점 이하의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은 가히 출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필은 사실상 2,500점 이하의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지만 이미 7,000점 이하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이라서 자, 이번 한라이오로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승부를 하지 않겠느냐. 김영래 마방에서 안덕수가 승부가 안 되니까 김영래 중에서가 누굴 태웠어요? 한라이오로에 얘를 태웠잖아. 지금이 누구야? 이재용을 태워놨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뒤통수를 빵 치면서 한라이오로 재워놓고 이 항백용장으로 승부를 했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뭐라고 그래요? 양아치다. 그런 경우는 양아치 승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승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상대방으로서는 오고 별빛 축제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 별빛 축제 이런 거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토요일 5경주 강타의 토요경마 오전장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람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이번 경주는요 3번이 에이스 스피닝이란 마필이 여기서 대가리를 팔리고 있는데 요 마필이 과연 올 것이냐 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한 경주입니다.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3번이 제일 세다는 거는 뭐 삼척동자도 보면 알 수가 있는 마필인데 과연 경마가 그렇게 사이즈대로 올 것이냐 그거는 어떤 바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사이즈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요 마필이 데뷔 이후 두 번의 입상을 하면서 복승률 100%를 가리키고 있는데, 청해만 하는 점에서 과연 이 마필이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3번마가 무조건 온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사실상 안 된다고 얘기하기도 힘들지만, 무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또 무조건 충마로 세워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 같으면 이 편성에서 의외로 3번 에이스 스프링이 부러질 가능성도 조금은 내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마피를 놓고 때릴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스 스프링을 놓고 때릴 생각도 없고, 6번 진영의 거인도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요런 마필들도 가자는 가는데, 어차피 3번 에이스 스프링을 놓고 때리는 것은 불안하다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3번이 부러질 수 있는 여지를 분명히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요번 경주가 준메인 승부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리를 3번이나 6번을 놓고 때리진 않은 거예요. 3번, 6번은 같이 들어오는 조합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찍새 같은 걸 찍으면 저 같으면 3번, 6번을 맞을 때 맞더라도 한번 찍어볼 거야. 왜? 대끼리고 확률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런데 사실 능력이 너무 또 우수하니까 이걸 또 찍기도 힘들죠. 능력대로 들어오면 3번, 6번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능력대로 들어오면 3번, 6번이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3번, 6번 조합은 1년에 거의 뭐 몇 번 들어오지 않는 조합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3번, 6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거는 불안하고, 다른 복병만을 아예 대가리로 놓고 3번, 6번을 공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약간의 이변 가능성 충분히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오후 경주에 왜 3번 에이스 스프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번 준비행 승부처는 자동적으로 대끼리는 없다, 그런 준비단 적중이 가능한 준비행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4경주는 어찌됐던 간에 편성상으로 봤을 땐 3번 무작정을 놓고 때려야 되는 경주입니다. 왜 3번 무작정을 놓고 때릴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거리가 1610m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4번 빨리 전진 같은 마필이 인기를 모을 가능성은 있지만 거리 적응력에 따른 불안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4번 빨리 전진 같은 마필을 대가리로 놓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생존수전 공정전 다 겪은 3번 무작전이 아무래도 약간의 공백 기능 갖고 있긴 합니다만 상태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또 능력 발휘라는 데도 이상이 없고 1610m도 뛰어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3번 무작전을 놓고 때리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3번만을 놓고 때리고, 여기에선 4번 빨리 전진과 같은 마필은 인기를 당일 배당판에서 어느 정도 얻을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이런 마필 안 봐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주 경마에서 이 부담 증량은 잘 극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리에 따른 것은 상당히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거리 적응력은 제주마가 쪼랑말 자체이기 때문에 스태미나가 없거든. 전형적인 더러브렛형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빨리 지쳐요. 빨리 지치기 때문에 또 많이 뛸 수가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 경주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 거리에 따른 이 변수는 분명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4번 빨리 전진 같은 마피는 세게 보셔서는 안 된다. 정석대로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번 무작정을 추천을 드리며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6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아주 싱겁게 끝날 가능성과 더불어 또 의외로 배당이 나올 가능성 동시에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어쩔 때는 제가 배당이 없는 거를 추천을 드리면 어떤 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게게 어떻게 이런 경주를 하이라이트 승부처라고 추천을 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드리죠.
그러면 단팥빵이 흔하다고 단팥빵 안 만드는 겁니까? 제과점에서? 그건 아니잖아. 땀빵이 많이 나간다 하더라도 제과점에서 가장 그래도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빵은 뭐야? 단팥빵이지. 단팥빵이에요. 그럼 단팥빵이 없다고 그러면은 제과점에 가서 우리 같은 사람은 야 이거 기본도 모르는 제과점이네. 정말 후졌어. 속으로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젊은 애들은 단팥빵 싫어하는 애들 많아요. 팥 싫어하는 애들 많잖아. 그렇지만 그거는 기본이라는 거야. 그러면 추천 경주도 마찬가지야. 때로는 구국으로 때릴 때도 있는 거고, 때로는 초대끼리를 때릴 때도 있는 거고, 때로는 또 중배당을 때릴 때도 있는 거고, 뭐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가 있잖아. 그런데 그걸 갖고서 무슨 이런 게 어떻게 하이라이트 승부처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제가 보기에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11번 뮤진이라는 마필입니다. 뮤진이 단독 수행 가능하고 갖고 있는 능력 가장 우수하고 훈련 상태 또한 최상이니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는 11번 뮤진이를 쌍복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단통은 이미 메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단통 준비된 마필 강력하게 때리면 됩니다. 자, 그 마필이 어떤 마필인지 자, 또 여기에 한 마리만 맞히고 가면 됩니다. 자,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 큰 배당 나올 수 있는 경주 아닙니다. 때리고 맞히면 끝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편식하면 다칩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 귤림 추세 특별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비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대상경주격입니다. 오픈 마련경주로 시행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요 마필들은 이제 2,500점, 3,000점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 마필들인데 이번 경기는 의외로 다양한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점수로만 놓고 본다면 7번 한라영산이 가장 사이즈는 윗꿈이죠.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7,000점 이하의 능력까지 보여줬으니까 오히려 이번 경기에서는 57kg를 받았는데 57kg를 받고 오픈 마력에 출전을 했다면 사실 사이즈로 보면 7번 한라영산이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주도에서 시행되는 점수제가 맞다고 할 것 같으면 더군다나 또 마력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마력 경주이기 때문에 7번 한라영산이 못 오면 뭐예요? 왜 점수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2번 5경주는 7번 한라영산이 와야 되는 게 뭐다? 정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그러면 점수제가 잘못됐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행체에서 하고 있는 조건 점수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마력 경주니까 57kg를 다 똑같이 달고 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56, 54, 57을 달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7번 한라영산이 와야 되는 경주다. 그래서 준비의 승부처는 의외로 또 쉽게 접근을 해서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준비의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 강타의 토요경마 승부처는 아니고요. 자, 요 경주는 제대로 된 한번 적중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8번 성강입니다.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선행과 선입을 오가면서 지난번 경주 시 선행을 못 가고 선입정계를 하치면서 전반적인 경주력이 하강을 하면서 아쉬운 면을 주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어요. 아직까지 이제 지구력에 대한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개 입장은 당연히 8번 성가이가 안고 있기 때문에 성가이가 과연 끝까지 버팅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편성상으로 보면 8번 성가이를 뺄 수 있는 편성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11번이 급빈 노드라는 마필. 자, 요 마필도 훈련 상태가 좋았던 마필이고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으로 능력 발휘를 하다가
지난번 경주 때 과천시 당구에 출전을 해서 성강이와 더불어 아웃 그야말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과천시 당구에 출전했던 두 마필 8번 성강이와 11번 이 금빛 노도가 사이즈 면에서는 어느 정도 윗구미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11번 금빛 노도는 피리 배팅골엔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고, 자 여기서 이제 이변이 가능한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이렇게 본다면 3번 헤라의 여신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또 여기에 또 12번 용마불패라는 마필도 공백기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에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번 7경주 8번 성강이를 놓고 승부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8경주 어느 강타의 토요경마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토요경마 현장 승부처. 지난번 경주 때 강타가 요 경주가 끝나고 나서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마필이 있었는데 바로 이 평천영웅이란 마필입니다. 직전에 맞춰드렸어야 되는데 경주가 끝나고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약간 뭐라 그럴까 슬럼프 아닌 슬럼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탱이가 간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 12번 평천영웅은 사실상 주행검사 때도 굉장히 좋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 그래서 실전에 가면 무조건 더 뛸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일단은 풍채가 굉장히 좋습니다. 520kg대에 아주 큰 풍채를 갖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야, 이 마필은 앞으로의 대선 가능성을 놓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마필인데 여지없이 데뷔전 때 잘 뛰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자, 이전째는 병력 없이 맞이하고 있는 11번 평천영웅은 기본적으로 아주 힘이 좋은 마필이라서 이번에 거리가 1400으로 늘었지만 1400이 더욱더 유리해 보이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2번 평천영웅은 한 번 더 이전째를 맞이해서 더욱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번 평천영웅을 이번 현장 승부처의 중심에 놓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9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의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빰빰. 자 토요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처 강력하게 한번 붙어볼 수 있는 메인 승부처인데 요 경주에서는 어느 마필을 놓고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마필은 7번 포리스트리라는 마필입니다. 이여기가 말을 타는 거 보면 깨끗하게 타요. 그리고 말에 별로 부담을 안 주고 의외로 코너나 경주로 읽는 눈이 굉장히 좋습니다. 장점은 그거고 단점은 너무 뭐랄까 몸을 사리는 경주 운영을 펼치다 보니까 초반 자리 잡기에 실패를 하면 추입 승부가 적다는 것이 단점인 기수가 이역 기수입니다. 반대로 초반에 일찍 자리를 잡으면 직선 무빙력이 굉장히 좋은 기술에서 직선 승부에선 잘 치지 않는 또 장점도 갖고 있는데 너무 말을 뭐라 그럴까 이쁘게 탄다고 그럴까요? 이쁘게 타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인 기수가 이역 기수가 아니냐. 이 7번 포리스트리라는 마필도 입상을 할 때는 굉장히 잘 뛰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또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또 근간에 잘 못하다가 지난번에 이제 김기비 기수로 교체를 해서 능력 발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그 부분이 관건인 마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7번 포리스트리는 이 편성에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나름 능력상 우위가 분명해 보이는 마필이라 자 이번 메인 승부처에선 7번 포리스트리를 놓고 중배당 단통으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외로 신격게 끝날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또 배당이 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번 메인 승부처는 고로 적중과 배당을 동시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보는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일 9경주 한번 멋지게 적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경주는 사실상 한 5두 정도가 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5두 중에서 충마 선정을 누구로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경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마를 잡으면 반은 적중을 했다 하더라도 가언이 아닌 경주인데 과연 어느 마필로 축을 잡아야 되느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요 중에서 어떤 마필을 세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한도 쭉 살펴볼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안 되는 마필도 있지만 또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도 있거든요. 일단 뭐 3번 시티레이서라는 마필은 굉장히 좋게 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도 괜찮고 또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3번 시티레이서는 이 편성에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3번 시티레이서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겠고 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이 또 입상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머스탱선에 대해서도 괜찮게 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능력을 끌어내면서 우승을 차지한 뒤 이번 경주가 이제 승권전을 맞이하고 있는 마필이라서 과연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폭발적인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선두권을 강탈 뒤 막판에 멋진 지구력을 발휘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그 정도의 선행력을 보여주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이번 편성 자체도 빠른 마필들이 많아요. 5번 쿨터치도 있고 9번 선스카이도 있고 이런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주에서 선전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어찌됐든 7번 머스탱선도 괜찮게 보는 마필이에요. 자, 뭐 여기서 이제 또 4번이 소초나 같은 마필들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저는 소초나보다는 머스탱선이고 그 3번 시티레이서도 굉장히 좋게 보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편성은 사실상 강타가 보는 경주에서는 7번 머스탱선을 한번 놓고 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도 해볼 수가 있는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는 점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 수도 있지 않느냐. 또 7번 머스탱선과 같은 또 능력을 9번 선스카이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스카이도 조심스러운 접근은 좀 필요한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10경주는 의외로 출주 수는 적지만 굉장히 어려운 경주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후반부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밤 빰빰빰빰빰. 자, 이번 경기는 의외로 후반부 준메인 승부처로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라 하더라도 가언이 아닌 경주입니다. 자, 이슈가 될 수 있는 마필이 한두가 포진을 하고 있는데 바로 8번 고스트 이스퍼입니다. 7세의 고령마가 된 이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울줄리 마방에서 지금 이신영 마방으로 위탁 계약이 된 마필인데 과연 서울에 올라와서도 예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에요. 어찌됐든 전성기는 좀 지난 마필이거든요. 7세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번 경연을 대비해서 훈련 상태는 최상이지만 과연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인데 어찌됐든 간에 뭐 이 8번 고스트 이스퍼가 이슈가 될 수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3번 삼정재앙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기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해서 나름 뭐 경쟁력 있는 발걸음을 보여주며 바닥을 때렸던 마필입니다. 바닥을 때렸던 마필이긴 한데 당시 이제 편성이 워낙에 강했어요. 강했기 때문에 바닥을 때린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보여준 능력은 괜찮았고 직전 견시 보여준 능력에서 조금만 더 끌어내면 충분히 잔역 입상 능력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아직은 성장세 4세의 마필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3번 이 삼정재앙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마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3번마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세게 보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세냐 요게 관건인데 자 흑기사가 과연 예전에 전성기 때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8번 고스트 위스퍼가 부산에서 올라와서 예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어쨌든 재밌는 경기입니다. 3번 3점장을 놓고 준메인 승부처럼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능력상으로만 놓고 보면 1번 매직탑이 괜찮습니다. 1번 매직탑이 괜찮고 또 지난번 경주시 폭발적인 능력을 보여줬던 6번 콩코드2가 이번에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사실상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일단 1번 매직 타입이 전개상 선취입력 모두 겸비하고 있고 또 선입 전개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일단은 1번 매직탑이 좋은 안정된 전력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만은 일단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가운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을 또 세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인데 의외로 이변의 연출 가능성이 있고 저는 6번 콩코드2가 당일 인기를 모을지 안 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편성은 일단 1번 매직탑을 좋게 보고 또 8번 행복이라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승곤전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6번, 8번은 세게 보지 않고 1번 매직탑은 놓고 때리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일 12경기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1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능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8번 스피더라는 마필입니다. 자 57kg를 받았는데 과연 57kg를 무난히 극복할 수 있겠느냐 지난번 경주시 급하강대 전력을 보여주면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인기 1위로 팔리고 졸전을 펼쳤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는 이제 2억 기술을 교체해서 출전을 하고 있어요. 과연 어느 정도의 경기력 발휘를 해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8번 스피더라는 마필은 이 편성에서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고 중심에 넣어도 괜찮은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8번 스피더라는 마필에 대해서는 이번 편성에서 아주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끝장 승부처까지의 방송 준비한 방송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토요경마 총 13개 경주 또 제주교차 또 총 4개 경주 모두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준비당의 포커스를 맞춰서 멋진 대승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강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자 멋진 승리로 연출해 보시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